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관한 토론을 했다. 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학생은 확신에 찬 듯 말했다. 엄청난 통일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그 학생의 말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혹시 많은 한국인이 그 학생처럼 역사가 통일을 선택하지 말라는 답변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통일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에 관한 불후의 문구는 중국의 삼국지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단 한조 말에 쓰인 그 유명한 역사 소설의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분구필합, 합구필분, 즉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는 반드시 다시 통일되고 오랫동안 통일된 나라는 반드시 분열한다는 뜻이다.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국가의 통일과 분열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통일이냐 실패한 통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통일 자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북한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되고 있다. 평양의 특권층은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고 해외 계좌를 통해 전 세계에 은밀한 투자를 벌인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도 북한의 세계 경제 편입을 촉진하고 있다. 즉 남북 간의 경제, 금융 통합은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남북 간 이념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지배되던 당과 군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도 집단으로 변화하면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도 계속 그려지고 있다. 만일 남북 통일 과정이 은밀히 진행된다면 정부기관의 투명한 공식 협상보다는 군인, 불법 조직 등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권력과 돈을 목적으로 한 비공식적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면 향후 100년간 한반도를 문화적, 정치적으로 후퇴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악인 것은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되어도 한국에서 관련 보도는 전무했다는 점이다. 통일 자체보다 통일 방식이 중요한 이유다. 잘못된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문화적, 제도적 통합을 위해 실질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를 방치한다면 통일은 방향을 상실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비무장지대 DMZ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의사소통과 인적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북 간 장벽은 DMZ만이 아니다. 한국과 북한에선 저마다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공동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장벽이다. 1960 내지 1970년대 한국의 발전을 이끈 놀라운 공동체의식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웃과의 문화적, 사상적 장벽은 DMZ보다 더 큰 장애다. 최악의 경우 남북은 화폐와 재화의 흐름에서만 통합된 나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국에 투자 중인 중국,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의 발전 전략에 휘말려 통합돼 버리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통일, 한국의 구체적 청사진을 만들지 못한 채 타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세대 동안 갈등을 부추기는 엄청난 분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수준에서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은 남북 모두가 동등한 시민이 되고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방향이어야 한다. 남과 북이 문화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현재 진행형인 경제 통합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통일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처럼 지금의 DMZ를 매우 착취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환경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과도한 경작과 산림 파괴로 토양이 피폐해지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토양이 사막화되고 있다. 건주 지역이 DMZ를 넘어 한국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가뜩이나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반도의 사막화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사회의 내적 통합에 신경 쓰지 않은 채 경제적 통합만을 꾀하는 무책임한 통일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은 DMZ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위험하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전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므로 국제사회와 젊은이들의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공적 통일을 이루려면 국내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통일에 대한 시각부터 다시 정립했으면 한다. 남북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미래와 연관된 국제지정학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다. 물론 통일되면 북한에 다량 매장돼 있는 석탄, 히토류 등의 지하자원과 같이 손에 쥘 수 있는 분명한 이득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북한의 지하자원이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의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잠정적인 추측일 뿐이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노동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공산이 크다. 값싼 북한 노동력이 통일 한국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판단의 오류가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앞서 열거한 장점들만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다. 오히려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은 지난 세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규모 실험이라는 데 있다.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엄청난 혁신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 통일과 비교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조건이 훨씬 열악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거꾸로 한반도 통일이 이야기할 변화의 깊이가 독일 통일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심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한국 정부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는 통일이라는 도전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인스티튜트 세미나에서 국제관계 전문가 존 페퍼는 이렇게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은 부국과 저개발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만약 통일 한국이
문화와 사회 영역에서의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남북 간의 극단적인 임금 격차가 비극적 역사로 인해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다.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괴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리는 미래 세계가 맞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디자인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노하우를 되살려 남북이라는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새로운 문명의 창조라는 시각에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역동적인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통일은 단지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최고의 국가 경영 및 행정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과 남북 통일의 차이점을 주로 사상적, 경제적 관점에서 서술해왔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기술의 변화 자체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정보 처리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통치 체제들이 삐걱대거나 허물어지고 있다. 이쯤에서 통일 한국이 역사상 어떤 정부도 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통치 체제로 수많은 도전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단기적 통일 비용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통일을 새로운 국가 경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1215년 입헌 정부를 만들어낸 영국의 건설적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처럼 독일 통일 한국 또한 고도로 혁신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가령 기후변화, 고령화, 민주주의 훼손과 같은 광범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이뤄내고 그 성과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다. 지나친 리상주의라 탓할지 몰라도 나는 통일한국이 성공하려면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 정치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이미 국민의 상당수는 그런 개편 움직임에 속임수가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건 이후 정부의 신속한 전방위 조치는 일시적 만족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장관 교체나 조직 개편,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책임자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겪는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탐욕스러운 기업과 자신의 이속만 챙기려는 정부 관리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문화의 한 단변일 뿐이다. 그 결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화됐다.
뿌리 깊은 부패 문제는 특정 정책이나 정치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란 단지 몇 년간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기대에 어긋날 경우 쫓아내면 그만인 사람도 아니다. 지도자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리상을 실현하는 이들이다. 지도자가 우리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는 변함없이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지도자에게 기적을 바라고 표만 던져주면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뻔지르르한 법안이 세상을 바꾸리라는 환상도 떨쳐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 정치다. 문화는 정책을 통해 바뀌기보다 각 개인이 습관을 바꿈으로써 서서히 변화한다. 일단 위기를 넘기고 법안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단기적 사고에 머물기보다 사회 문제가 각 개인의 일상적 행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각자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사회 전반의 정책적 차원을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집단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태도가 건전해지면 정부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잘못된 시스템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일관성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 TV에 출연할 때에는 선량한 군자인 척하지만 뒤로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을 만나러 다닌다. 정치인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열을 올리지만 정작 몇 시간 뒤엔 엘리트 집단을 만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해외 유학 문제를 이야기한다. 정치를 바로잡는 일은 올곧은 정치인들이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고집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거부하고 대중연설을 할 때나 CEO를 만날 때나 일관되게 서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가끔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석한다. 세미나는 대부분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데 춥게 느껴질 정도로 냉방이 가동된다. 참석자 대부분은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다. 만찬 때는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푸짐한 음식들이 나오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처럼 환경을 사랑한다는 이들조차 짜기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환경을 해치는 모순을 범한다. 사실 습관적 정치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전통이다. 조선이 500년을 지속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를 포용한 놀라운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용에는 군자란 홀로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군자 신기 독야 란 구절이 있다. 즉 건전한 정치의 시작은 사회 전체를 위해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끝없이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다. 최고의 지도자란 이처럼 올바른 습관을 체화해 심지어 홀로 있을 때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요란한 정책적 변화보다 일상에서의 습관을 바꾸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 스스로 분례를 돌리고 손수 옷감을 짜는 카디 운동, 인도인들의 국산품 애용운동인 스와데시 운동도 습관에서 출발했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부터 먼저 평등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명한 정보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정치에 있어 신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습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일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작은 혁신을 이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18